네, 안녕하세요. 예,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또 문의 들어오시는 것 중에서 토지가 임야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농지는 보통 이제 농사를 하셨던 분들이 농지를 보통 소유를 하시니까 그 외에는 토지를 뭔가 매매를 한다거나 상속을 받는다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거의 임야 위주로 뭔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야를 상속을 받았을 때 어떤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 뭔가 이렇게 또 개발이 된다거나 이럴 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세금이 좀 절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임야에 대해서만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임야의 양도소득세 정리. 이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은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게 뭐가 차이면, 비사업용으로 되면 일반 이제 세율에다가 10%를 더 붙여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면, 만약에 과세 표준이 10억인 경우에는 10%더 붙으니까 1억이, 양도세 1억이 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임야를 지금 뭔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어떤 경우면 증여를 받는다거나 또는 예전에 이제 조상님 대대로 있던 선산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상속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임야를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부분 뭔가 이제 국토 개발이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을 때 예전에 받아요. 예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통 상속세 신고도 잘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준시가라는 걸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시지가라고 하죠.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 옛날에 토지 공시지가라는 걸로 평가가 되고 그걸 지금 와서 누군가가 어떤 개발 사업 때문에 이 토지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옛날 취득가액 빼는 그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평수, 그리고 보통 임야는 평수도 커요. 그래서 평수가 크면 평당 뭐 100만 원, 200만 원씩으로만 계산을 해도 10억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옛날에 취득가액은 1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넣는다고 해도 10억이 넘는 경우가 꽤 허다합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세를 안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임야는 제촌이라는 것만 충족하면 돼요.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농지라든지 다른 토지랑 다르게 임야는 제촌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제촌이라는 거는 그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붙어있는 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촌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시군구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분당구가 있죠. 근데 화성시는 군구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시들이라든지 구가 전부 다 인접 시군구로 볼 수 있어요. 화성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남시로 해서 붙어있는 인접 시군구로 가는 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로 하는 그 구에서 붙어있는 시군구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군구가 인접시 시군구를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 사업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건데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선거리 30km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양도일로부터 3년 동안 지난 3년 오늘 이제 양도를 잔금을 치는데 지난 3년 동안 중에서 2년 이상을 제촌을 한다거나 또는 양도일로부터 5년 중에서 3년 이상을 제초를 한다거나 또는 지금 당장 제촌을 하지 않아도 전체 이 토지를 소유했던 기간 중에서 내가 제촌을 했던 게 60% 이상이 되면은 제촌을 했다고 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게 있어요. 무조건 사업용으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제촌한 임야를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증여인이 8년 이상 제촌한 임야를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사업인정 고실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수용된 임야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종문 또는 종중이라고 하죠. 무슨 김씨, 무슨 최씨, 박씨 그 종중 자체에서 소유한 임야 이런 건 하고 상속 개실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임야 요 요건들은 무조건 사업용으로 봅니다. 제초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 상속 개실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임야 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제촌한 임야 자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임야를
받았어요. 산지예요, 산지. 이면은 보통 산지거든요. 시골에 있는 산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산지를 하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상님들의 묘도 있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나는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그 토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라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상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상속받은 지 5년 안에 팔면 이거를 사업용으로 인정합니다. 제촌을 하지 않더라도.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5년 안에 못 팔게 되었다.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팔 수 있는 시기. 또는 산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보통 산지라든지 이면은 산다는 사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산다는 사람이 나왔을 때 파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그런 경우가 그런 상황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께서 그 전에 그 임야에서 제촌을 했던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나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그래서 10% 중과세를 맞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5년 안에 팔던가 상속받은지 또는 5년 안에 못 팔았다고 하면은 우리 저기 피상속인께서 8년 이상 거기서 사셨나? 같은 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사셨나? 그거를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러면 토지를 받자마자 상속을 받으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주민등록 초본 말소된 걸 떼봐야 되겠죠. 피상속인 거에. 그래서 떼면 이제 전입신고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디서 이제 거주를 주소지를 어디로 하셨구나. 이게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첫 번째 판단을 해서 8년 이상 했네. 그러면 우선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그게 아니야. 8년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상속 개시도 5년이 경과한 경우면 경과하고 나서 그 재촌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경상북도에 있는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내가 경상북도에 있는 그 토지 소지자와 같은 곳에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은 상속 개시로부터 3년, 그러니까 원래 5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3년 플러스 내가 이사 가고 나서 앞으로 살아갈 연도 있죠. 그걸 전체가 60% 이상이 되면 제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죠, 얘기가. 이해가 가시겠나요? 그래서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판단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한다기보다는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사실 세무사한테 상담 신청하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세 번째 방법은 공익목적 또는 산림보호 육성에 해당하면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딱 있어요.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최종림, 사찰림 동률인, 임야, 도시공원 안에 임야, 문화재 뭐 전통사찰,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그 다음에 홍수관리구역 안에 임야. 이런 식으로 요게 안에 들어가는 임야면,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 중에서 접도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접도구역 한번 이제 지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용도 인정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용 인정받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직접 판단하실 때 요거를 제 영상을 보고 판단 한번 해보시고 너무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꼭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약간의 상담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어도 제가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